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정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전북 발전 공약과 정책 과제에 익산 농식품 산업 육성이 담겼습니다. 지역 현안인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 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북 15대 정책 과제에는 익산 지역 현안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익산은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세부적인 정책 과제를 보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는 1단계 분양률이 80%대에 다다른 상황. 따라서 2단계 확장과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해 정책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농식품 산업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R&D 센터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또 1,540억 원 규모의 국제농식품 비즈니스 센터 건립까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2단계로 확대 조성하여 식품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농식품 비즈니스 센터 건립 및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으로 다만 익산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던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 개설은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정책과제 반영 여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익산시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지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 예산 확보 추진 현황과 중앙부처별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가 예산 수립에 대한 특강을 실시해 예산 확보 활동 과정을 이해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중앙부처를 방문해 익산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익산시가 시청 상황실에서 착수 보고회를 갖고 일자리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용역은 제조업 전수조사와 고용산업 현황 분석, 조직 운영 방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는 9월 용역이 완료되면 민선 8기 익산시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함열 지역 도시 재생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4일 업무 협약을 맺은 함열 고등학교 학생들과 양조장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석공의 테라리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 구성원들이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는 기존 기관 중심의 도시재생대학 틀에서 벗어나 구성원이 직접 도시재생을 경험하고 공동체 화합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무료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시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존 만 12세에서 만 13세부터 17세로 확대됐으며 만 18세부터 26세의 저소득층 여성도 추가됐습니다. 기존 대상자에게는 예방접종비의 건강상담이 함께 지원됩니다. 접종기관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폐업 소상공인이 영업을 재개할 때 지원하는 다이로움 정책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폐업 사업장의 기준이 익산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타 지역에서 폐업한 사람이 익산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도 100만 원의 다이로움 정책수당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업장을 운용하지 않는 특수근로 종사자나 전자상거래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산 소진일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소상공인 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익산시가 목상교에서 평화육교에 이르는 목천동 대간선수로에 다양한 가로수를 조성했습니다.
시는 꽃 산딸기 나무 등 교목 194주와 황금사철 등 31,132주를 식재하는 가로수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와 협약해 대간선수로 유휴부지의 수목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신흥동에서 평화동까지 18km 구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산 평화동 이곡수리 조합 자리에 시민역사박물관이 조성됩니다. 시민역사박물관에는 시민들이 기증한 민간 기록물 전시관과 기록물의 ICT 기술을 접목시킨 증강현실 체험 공간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평화동의 옛 이곡수리 조합 건물. 이곳에 익산의 기록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집니다. 익산시는 민간 기록물로 익산의 변화와 발전, 생활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시민역사박물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지난해 시민들이 기증한 민간 기록물 749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과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이 전시될 이곡수리조합 건물 3층은 1930년대 모습이 보존돼 있어 실감나는 관람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된 2층 전시실에는 ICT 기술과 기록물이 접목된 증강현실 체험 공간이 마련됩니다. 시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리모델링에 들어가 내년 말 박물관을 개관할 방침입니다. 익산의 정체성, 역사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이곳에 전시하고자 합니다. 그 AR, 증강현실이라는 건데 현재 속의 과거를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역사박물관 인근에는 평화지구 공공주택과 역사공원이 들어설 예정. 관람객 유치를 위해 박물관 옆 차고지를 개조해 시민갤러리를 만들고 역사공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박물관 운영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제2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열어 새로운 기록물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40여 명의 시민활동가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도 시민활동가 양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은 저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떤 그 가정에 보관하고 계신 어떤 수집 익산에 관한 기록물들을 시에 제출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익산의 생생한 역사를 품고 있는 민간기록물. 시민역사박물관이 민간기록물을 미래유산으로 남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연 1% 저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요자금의 80%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영업장 개보수 등 시설자금과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제공합니다. 한도액은 식품 제조 가공업은 최대 2억 2천만 원, 식품 접객업은 7천만 원, 모범 음식점과 향토 음식점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전북은행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위생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에서 전국 규모 체육대회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달에 전국 여자야구대회와 전국 실험 육상경기대회가 개최돼 2천여 명이 익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제77회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와 제3회 전국 장애인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익산에는 선수단과 임원진 등 2천여 명이 머물렀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1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문을 연 익산 글로벌 문화관의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글로벌 문화관이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방문객 3,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평균 700명이 방문했습니다. 익산 중앙로 교복거리에 위치한 글로벌 문화관은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 물품이 전시됐고 특색 있는 전통 문화와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농촌활력대학 문화복지마을동아리 육성과정을 6월부터 재개합니다.
마을 동아리 육성 과정은 문화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을 찾아가 주민이 희망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민 10명 이상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 농촌 마을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오는 20일까지 산우리마을 연구소에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의 모태가 된 이리 농림학교가 개교한 지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북대는 지난 5일 특성화 캠퍼스에서 기념식을 열고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리 농림고 재학 시절 창업해 국내 재계 순위 27위인 하림을 일궈낸 공로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성화 캠퍼스는 1922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립 5년제 전문 교육기관인 이리 농림학교로 문을 연 후 익산대학으로 성장했으며 2007년 전북대와 통합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어양동 지역협의체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정 30세대에 1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용동면 지역협의체가 관내 저소득 위기가구와 홀몸노인 등 30세대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든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영등 이동 지역협의체가 르코크 스포르티브와 MLB 영등점 두 곳을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마동 새마을부녀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홀몸 어르신 75세대에 카네이션 화분과 밑반찬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황등면 지역협의체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저소득층 10가구에게 밑반찬을 전달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금마면 지역협의체가 관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29명에게 쿠키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